데이터 사이언스 기초 머신러닝 모델과 이제 데이터 스케일링 정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강의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는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에서 스케일링 해볼 거고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죠.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이제 요런 친구들을 해볼 거고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이제 K-미니 클러스팅만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집 가격을 추정하는 예제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데이터를 그대로 보면은 땅 넓이는 스케일이 뭐 200, 100, 300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층수는 2층, 6층, 4층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되면 땅 넓이의 스케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층수는 거의 무시당하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스케일을 맞춰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러, 민맥스 스케일러, 맥스 ABS 스케일러를 이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스케일러를 보면은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이제 데이터를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만드는 변환을 수행해 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x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 네, 요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보면은 200, 100, 300이잖아요. 평균은 200이 되겠죠. 그래서 200이면 그리고 시그마를 계산을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대충 81.65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뮤랑 시그마를 구했죠. 그러면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층수 같은 경우 2층, 6층, 4층이잖아요. 평균은 4가 되겠죠. 그리고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 약 1.632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스케일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평균이었던 200도 0이 되었고 4층도 0이 되었죠. 이걸 기준으로 동등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스케일이 두 개가 많이 달랐는데 맞춰지게 되었죠. 네, 그 다음에 민 맥스 스케일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맥스 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니멈 값을 0으로 맥스 값을 1로 만들어주는 스케일러예요. 식은 이런 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니멈이 100이고 맥시멈이 300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들어주고 300을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체에서 100을 빼고 그러면 이걸 200으로 나눠주면은 얘가 1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얘도 스케일링을 해주고 층수 같은 경우에도 2랑 4를 기준으로 스케일링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둘 다 데이터 범위가 0에서 1 사이로 고르게 퍼져 있죠. 그래서 동등한 스케일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맥스 ABS 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는 맥스 값을 절대값을 취해서 이제 그걸로 예, 원래 값을 나눠줌으로써 스케일을 해주게 되는데 그래서 맥스 값으로 나눠주면 뭐 300으로 나눠주니까 0.66, 0.33 나오게 되고 여기도 이제 6으로 나눠주니까 뭐 0.33, 0.66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을 해주면은 이제 원래였으면은 종속되어 버렸을 무시되어 버렸을 이런 친구들도 모두 잘 반영하는 모델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프리프로세싱을 하는 이유가 되겠지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모델을 보겠습니다. 슈퍼바이스드 러닝, 그러니까 답이 있는 문제를 쓰는 과정인데요. 그 답이 있는 문제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입니다. y는 ax 플러스 b라는 이제 선형식이죠. 그러니까 1차 함수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자료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료가 10개의 점들이 있어요. 그럼 얘를 가장 잘 설명하는 1차 함수를 만드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은 요 선을 만들어서 잘 설명하는 걸 찾아준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슬라이드에서 나와 있게 되는데 문자가 다른 건 그냥 신경 안 써주셔도 됩니다. 하이퍼세스 이제 가설이란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세타 제로랑 세타 원 그리고 x에 대해서 식을 요렇게 조합했을 때 그 결과를 가설이라고 하는 거고, 이 가설을 실제 값과 비교하면서 그 오차가 가장 적어지게 만들어 주면은 설명을 잘 한다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코스트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 오차를. 그래서 전체 자료가 m개가 있으면 2n분의 1 h 세타의 xi 마이너스 yi의 제곱을 이용한 오차 함수를 이용하게 되고, 이 오차 함수를 최소화하게 되면은 네, 가장 잘 피팅된 가설을 만드는 H0, 세타 제로, 세타 1을 찾을 수 있게 되겠죠. 요 위의 식으로 생각하면 A랑 B를 잘 찾을 수 있게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경사하강법이란 방법을 사용해서 식을 찾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자세한 거는 이제 대사기 수준에선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살펴보면, 어, 세타 제로와 세타 원에 대해서 오차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다 치면은 어느 점에 시작해서 저 가장 작은 값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컨벡스한 오차 함수가 있었다고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이 점에서 최소 값을 찾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밑으로 가야 되겠죠. 밑으로 가려면, 근데 일단 얘 기울기를 살펴보면 기울기가 양수죠.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은 함수의 값이 커지게 되겠죠. 그럼 반대로 왼쪽으로 가면은 함수의 값이 작아지게 될 거예요. 이쪽 편에서 보면은 기울기가 음수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은 함수의 값이 작아지게 돼요. 결국 우리는 기울기의 반대편 방향으로 움직여주면은 이렇게 점점 더 작은 값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고정된 값을 가지고 그 방향만큼만 이동하면은 또 갔다가 이렇게 가면 지나가 버릴 수도 있죠.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가려면 원래 자리로 와서 계속 맴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은 조금만 가야 되니까 기울기의 크기만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크기에 비례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네, 경사하강법의 식이 되고, 요게 기울기가 되겠죠. 기울기에 네, 요 알파 학습률을 곱해가지고 세타를 업데이트 해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피처가 꼭 x가 하나일 필요는 없고, 여러 개의 x에 대해서도 가중치를 다 더해주고 각각의 가중치에 대해서 오차가 최소가 되게 모두 업데이트를 해주면 그런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식은 똑같죠? 네. 네, 그래서 저렇게 회귀 문제로 값을 예측하는 것에도 쓸 수 있고, 아니면 회귀를 했을 때 특정 기준을 두고 뭐 0.5보다 크면은 이 그룹, 0.5보다 작으면 이 그룹, 이런 식으로 분류 문제도 사용할 수 있긴 한데, 네, 요거는 굳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나올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분류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진 분류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0과 1 두 개의 클래스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걸 이용하게 되는데,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여기 요 파란색 그래프가 시그모이드 함수예요.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에 아까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 한 결과를 넣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0보다 큰 값을 넣으면 거의 1에 가까운, 그리고 0보다 작은 걸 넣으면 거의 0에 가까운 결과를 내주죠. 우리가 이것을 0, 1 클래스로 구분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모델을 구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설이 이제 아까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 한 가설을 G세타, 그런 GZ, 그러니까 이 시그모이드 함수에 집어넣어서 로지스틱 회귀의 가설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H스타라는 값이 요 0을 기준으로 0.5보다 0.5가 0을 기준으로 함수값이 되는데, 0.5보다 크면은 y 레이블을 1로 두고 0.5보다 작으면 0이라고 두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네, 그래서 요걸 보면은 predict y는 1, if 마이너스 3 더하기 x1 더하기 x2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요런
기준으로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모델을 구성을 하면은 요 시그모이드 펑션 요렇게 요런 식으로 여기가 0 이고 여기가 1이 되도록 요런 식으로 그리는 느낌이 되겠죠. 네, 그리고 논리니어 바운더리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거는 원형이라서 그냥 선을 그어서 데이터를 구분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원이잖아요. 원의 방정식이니까 뭐 이런 피처들을 두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더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x제곱이 0보다 크면 y는 1이라고 둔다. 그리고 x제곱,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이 1보다 크면 요걸 기준으로 이거보다 더 크면은 얘들을 1의 레이블로 구현을 한다 해서 요거를 디시전 바운더리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거를 계산할 때 이제 식은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에 요 내부에 요런 식으로 x에 대한 식을 집어넣어서 네, 아까 했던 것처럼 가설을 세우고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요 값을 찾아 세타 값들을 찾아주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거와 같은 건데 이 결정 경계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는 건 요 결정 경계를 기준으로 요런 식으로 시그모이드 함수가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0 이고 여기는 1 인 식으로 요런 식으로 생겼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의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수행을 하려면 일단 오차를 정의해 줘야 되는데 그 오차에 쓰이는 함수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 이렇게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경우를 나눠 생각해 볼게요. y는 0 이거나 아니면 y는 1인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y가 0 이면 얘가 날아가죠. 그래서 요게 남는데 y가 0 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로그의 1 마이너스 h의 x가 되겠죠. y가 1 이면은 반대로 이게 날아가서 여기도 1 이니까 로그의 h의 x가 되겠죠. y는 0일 때 네, 이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h의 x에 대해서 네, 로그의 x를 하면은 아 마이너스가 맞았나요? 음, 마이너스를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요게 로그의 x가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y가 1인 경우엔 요런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y가 1일 때 오차가 0이고 0으로 갈수록 hz가 0으로 갈수록 이제 오차가 커지는 모양새가 될 거고 y가 0이면 네, 이걸 거꾸로 요렇게 생겨 먹었겠죠. 그래서 y가 0일 땐 h 요 내부의 가설이 0이 되면은 마이너스 아무튼 요 식은 제가 좀 그림을 잘 뭐라 못 그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답이 맞으면 0이 되고 틀리면 굉장히 커지는 모양으로 가설이 결정이 됩니다. 얘를 근데 미분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시그모이드 함수의 특징 때문에 아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봤던 경사하강법과 완전히 동일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동일하게 어, 계산이 수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레귤라리제이션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모델들을 수행을 했을 때 너무 오버피팅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규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가설을 뭐 오메가 제로 더하기 오메가 1 x 1 더하기 x2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의 자료에 이제 너무 큰 값을 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메가 2가 막 100 이고 오메가 1이 0.001 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x2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하게 되겠죠. 이런 일을 방지하고 너무 과하게 적합되는 걸 방지하고 적당히 값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피처가 너무 지배하는 거를 방지해 주게 되는 역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에런 레귤라리제이션 같은 경우엔 라쏘라고 하고요. 개수의 절대값의 합을 오차에 넣어서 얘를 오차에 넣어주게 됩니다. L2 레귤레이션 같은 경우엔 리치라고 하고 개수의 제곱을 함께 최소화시켜주게 됩니다. 어머, 얘 순서가 꼈네요. 네, 얘가 리치, 얘가 라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 오차를 아까는 최소화했는데 여기는 이 개수의 제곱도 함께 포함해서 최소화를 시키게 되니까 개수가 너무 크면은 아무리 오차가 적어도 얘가 최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적절한 선에서 이제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요 레귤라리제이션의 역할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라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절대값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을 해도 얘가 이 값이 0에 가까워져도 미분 계수가 상수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0에 가까워져도 계속해서 줄어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리치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하면은 그냥 오메가 요 꼴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했을 때 이 오메가라는 게 0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기울기도 0에 가까워져서 네, 0에 수렴하는 거는 느려지게 돼서 0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라쏘 같은 경우엔 개수가 0이 되기도 한다라는 특징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리그레션이고 KNN이라는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NN이라는 거는 K 니얼리 니얼리스트 네이버후드라고 해서 K에 가장 가까운 이웃을 기준으로 값을 결정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 X라는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 N, N 그러니까 하나의 이웃을 기준으로 값을 만들어 준다고 해봅시다. 얘랑 제일 가까워 요 마이너스가 제일 가깝죠. 그래서 이 X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2NN이 되는데 2NN을 하면 두 개가 제일 가까운데 구분이 잘 안 되죠. 구분이 안 돼요. 여기는 3NN이니까 플러스가 2개, 마이너스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일 확률이 0.66, 마이너스 확률이 0.33 해서 플러스로 클래시피케이션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짝수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개가 같아지면은 개수가 같아지면은 뭘 구분해야 될지 모르니까 홀수 NN 모델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레이지 모델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학습을 시킬 게 없고 그냥 넣을 값을 넣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비용이 0이다. 트레이닝을 안 하니까. 대신 이제 프리딕션을 할 때 모든 점에 대해서 거리를 계산해야 돼요. 가까운 걸 찾는 거니까. 그래서 테스트 할 때 이제 프리딕션 할 때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라는 단점을 또 가지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었고요. 그다음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이라는 비지도 학습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얘 같은 경우엔 아까는 라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라는 것들이 있고 플러스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x는 이 둘 중에 어느 것에 넣을까라는 느낌이 되었다면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그냥 점들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점들이 주어져 있는 거니까 뭐 우리가 눈으로 보면 뭐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지만 데이터만 봤을 땐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알려져 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EM 모델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네, EM 모델 같은 경우엔 예상을 하고 이제 그걸 계속 수정해 가면서 이제 찾아가는 과정인데 예시를 들어서 보는 게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네, 이제 클러스터링의 중심점을 두 개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것의 이제 원리는
네. 가까운 것에 이제 군집이 되는 거예요. 가까운 것에 속하도록 군집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요점 같은 경우에 요 파란색이 더 가깝겠죠.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네, 그런 식으로 거리를 계산하고 여기는 예, 빨간색이 더 가깝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 보면 어떠한 경계가 생기게 되겠죠. 거리에 대해서. 그러면 첫 번째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지금 두 개로 군집이 나눠졌잖아요. 이렇게 군집이 나눠졌으니까 이제 이 나눠진 군집에서 새롭게 클러스터의 중심,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평균을 기준으로 중심을 가져가게 돼요. 그게 M 스텝입니다. M 스텝을 했으면 다시 이 스텝으로 그 새롭게 잡은 중심점을 기준으로 클러스터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다시 M 스텝으로 그 새롭게 만든 클러스터의 중심을 잡고 또 그걸 기준으로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중심을 잡고 그 중심을 잡은 걸 기준으로 또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것의 중심을 다시 잡고 네, 이런 과정을 반복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 클러스터가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강의 중에서 언급한 모델은 이렇게 K-미니지 클러스터링까지만 있고 나머진 이렇게 다른 모델들도 많이 있고 장단점이 있겠죠. 네, 그래서 모델 같은 그 머신러닝 모델들 같은 경우엔 요 정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